제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2돌쯤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도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들 돌잔치 가면 특별히 친한 경우에는 돌반지 하나씩 해주잖아요. 저도 친척분들이랑 친구들이 돌반지를 해줬었는데 그때 돌반지가 제 기억으로 한 돈에 4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죠? 80만 원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제 아들이 재테크왕입니다. 1년도 채 안 돼서 수익률 100%를 넘겼습니다. 2살도 안 된 애가. 대단하죠. 이렇게 금값은 끝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나 고민이 또 들겠죠. 금값은 도대체 언제까지 오르나? 무조건 오르는 건가? 그래서 오늘은 금의 특성, 왜 오르고 내리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두 번째로 최근 금의 폭등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금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금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금은 어디 쓰이나요? 쓰임새가 뭐예요? 반짝거려서 좋으니까 귀금속용으로도 쓰고 산업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치과에서 금리하잖아요. 그런 게 산업용입니다. 그리고 투자용으로 쓰이죠. 크게 3가지, 귀금속, 사치용이죠. 산업용, 그리고 투자용. 예전보다 투자용 금 수요가 나머지를 압도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자용으로서의 금에 대해 좀 더 살펴볼 건데요. 투자에서의 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일해서 번 돈은 종이화폐입니다. 그죠? 원화, 달러, 엔화 등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그 가치가 지금이랑 같을까요? 아니죠. 이자를 받지 못하는 그냥 돈, 종이만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런 걸 물가상승률이라고 하죠. 물건 값은 3%씩 2%씩 계속 오르는데 내 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이자도 안 받고 있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걸 조금 유식하게는 구매력이 떨어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구매할 수 있는 힘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시간과 노동을 회사에 주고 받은 돈, 이 종이화폐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자산으로 옮겨 넣어야 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 부동산, 채권, 원자재 등등등, 그리고 금이 있죠. 각각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은 특히 안전자산으로서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불안하거나 둔화, 침체, 금융위기 등 내가 만든 자산을 갉아먹거나 한순간에 휴지로 만드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금값은 오릅니다. 위험한 순간에 버텨주는 자산이라서 안전자산이라고 하고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가 오면 자산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가 안전한지를 찾겠죠. 경기 침체가 와서 회사가 부도나고 있는데 은행에 가서 안전하니까 맡겨야지,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은행도 회사예요.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화폐도 안전자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만 되면 이 종이가 경기가 안 좋은 순간에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달러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와 금은 그 결을 같이 합니다. 신기하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달러도 오르고 금값도 오릅니다. 달러는 뭐예요? 돈이죠. 금리는 뭡니까? 돈의 가치입니다. 돈을 넣어놓으면 그만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종이 지폐 자체가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금리 조절을 통해서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은요? 이게 안 돼요. 금은 사실 그냥 이자가 없는 반짝이는 돌덩이입니다. 그럼 경기 침체 시 달러와 금 중에 뭐가 더 유리할까? 라는 질문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다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겼는데 만약에 금리가 높은 시기다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금이 아니라 달러로 수요가 몰리겠죠.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렸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낮아지는 거니까 수요는 금 쪽으로 몰립니다. 금리의 향방이 두 자산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와 금 2가지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가격이 오르지만 둘 다 그 방향이 서로 반비례로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럼 계속해서 금값이 뛰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4,200불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1온스에.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세계 경제의 불안정함, 두 번째, 미국과 달러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 마지막 네 번째, 중앙은행들의 매집으로 나뉘어질 겁니다. 자, 첫 번째, 트럼프 당선 이후에 관세 전쟁으로 대혼돈의 시기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있죠. 중동 간의 분쟁, 중국과 대만, 그리고 최근에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건축 정책. 여러분, 우리 지금 얼마 없으니까 연금을 낮춰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들고 일어나요? 지금 받는 사람들이 아닌 나중에 받을 사람들, 젊은이들, MZ세대, 젠지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막 하고 있어요. 이런 시위의 확산 등이 모두 세계적인 불안정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함 속에서 내 자산을 지켜야겠다는 수요가 늘면서 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금값의 폭등이 이어지고 있죠. 두 번째, 달러는 사실 계속 찍어내도 그 가치가 줄지 않는 마법의 돈입니다. 왜냐하면 찍어내는 족족 다른 나라에서 이걸 다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가요. 그래서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나는데, 채권을 계속 찍어내면 돈을 푸는 거잖아요. 무한대로 늘어나는데 수요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킹달러라고 하죠. 미국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이유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하루아침 바꿔버리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미국 그리고 달러에 대한 신뢰를 점점 내려놓고 있어요. 미국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뭉치자 라고 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달러의 수요가 낮아지면 반대급부로 누가 올라요? 금이 오르겠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달러는 돈이었죠. 돈은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으로 그 가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당연히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가 낮아지니까 금값이 오를 겁니다. 그럼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하죠. 이런 연준의 금리 향방 스탠스는 어떨까요? 네, 고용지표의 부진으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또 오를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위와 같은 이유로 금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텐데 이 사는 사람들,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개인이 아니고 각 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가 단위로 금을 사다 보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뛰겠죠. 여러분이 금 한 돈 사는 것과 중앙은행이 1톤 사는 게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금값은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금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과 장단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맞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금통장입니다.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뭐예요? 은행 내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분실 위험이 없고요. 관리가 편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걸로 만약에 매매 차익을 본다 그러면 15.4%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또 실물로 인출할 때는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점도 있죠. 좀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두 번째, KRX 금현물 시장에서 실제로 사는 건데요. 이거 어디 시장 가서 이렇게 막 구해오는 게 아니라요. 증권사 계좌에서 금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1g씩 살 수 있습니다. 한 5만원, 4, 5만원 정도 할 거고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양도세나 부가세 모두 면제입니다. 좋죠. 단점은 이게 실물로 받는 게 아니라서 눈에 안 보이는 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금 ETF 사는 건데요.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까 금통장이랑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수익이 생기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나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비용도 가장 저렴하면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바로 사고팔고 할 수 있으니까 투자하시기에는 가장 좋고 효율적일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단점에서 배당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적인 것들을 해칭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SA, IRP, 연금저축펀드 등등등이 될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 세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세제 혜택의 차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저 이거 전문가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금의 특성 세 가지, 산업용, 귀금속용, 투자용으로 쓰인다. 두 번째, 투자용은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쓰인다. 세 번째, 달러의 가치 하락, 금리 인하 등이 오면 금값은 반대로 상승한다. 이게 특성이고요. 최근에 금값이 폭등했던 이유 네 가지. 첫 번째, 세계 경제 불안정함. 두 번째, 미국과 달러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었다. 세 번째,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 마지막 네 번째, 각 중앙은행들의 매집, 이런 것들이 폭등을 야기시켰고요. 금 투자 방법은 첫 번째, 은행에 금통장 개설하는 거. 두 번째, 증권사에서 금 계좌 개설한 다음에 KRX 금 현물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 세 번째, 증권사의 금 ETF에 투자하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금 투자 지금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금으로 수익을 왕창 벌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산들,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 하락했을 때 이거를 완충해주는 안전자산으로서 분산 투자를 지속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매월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조금씩 사서 내 자산의 10에서 15% 정도는 항상 유지하시는 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이 될 겁니다.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 자산을 지키면서 불려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는 진짜 의미 있는 투자 아닐까요? 그래서 단타로 수익을 볼 생각을 웬만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자가 투자의 일부로서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을 돕고 결론적으로는 매 순간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고객분들 포트폴리오에도 제가 ETF로 당연히 한 15%에서 20% 정도 금을 넣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거의 지금 미니멈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요.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도 스스로 하는 게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자산관리 및 투자 고민을 보내주세요. 개인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컨설팅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컨설팅을 실제로 판매하는 그런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여태까지 쌓인 후기들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후기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